한 주 사이에도 굉장히 천정부지로 속고 있던 대금이, 그러니까 시가가 천정부지로 속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30대셨는데요. 연끌을 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부부가 정하신 거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대요. 근데 향후 미래 가치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일단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딱 주고 계약합시다 라고 말이 된 거죠. 매매 대금도 7억으로 정해졌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정확히 정해서 시기를 조정을 해놓은 상태였고, 계약은 전체 대금의 10%인 7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이 집주인도 중도금, 잔금 빨리 처리해줘요 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 상담자가 대출은행과 또 상담을 하셔가지고 모두 바짝 당겨서 중도금, 잔금 치르기로까지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계약서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평일에 보러 가셨는데 돌아오는 주말에 계약서 쓰자, 우리 이렇게 다 얘기됐으니까 계약서 쓰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연락이 온 거죠. 계약 못하겠다, 집주인님께서. 요즘에 집주인들이 계약을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다 들어보면 뭐 이름만 내 거지 사실은 남편이 다 결정해요 라든지, 아니면 이름만 제 거지 와이프가 다 결정해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분이 주인이셨는데 와이프가 허락을 못해서 안에서 매매 계약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집주인은 뭘 좀 아셨나 봐요.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줬고 내가 알기로는 이 1,000만 원의 2배만 주면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니까 2,00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이거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의뢰인은 사실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던 전셋집의 집주인과 얘기가 상당히 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빼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난처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서 자기는 2,000만 원 받고 이렇게 끝내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이 사안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을까요? 여러분, 이번 이제 세 번째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매매 대금, 매매 목적물,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 사고 팔기로 의사의 합치. 여기서는 이 정도면 보세요. 매매 대금 정해졌죠? 매매 목적물이 뭐 당연히 정해졌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게 아니고 아예 정했다가 구체적으로 당겨서 다시 이때로 다시 특정하자라고까지 말이 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매매 계약 자체는 성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65조에 따르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대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난 1,000만 원 줬고 2,000만 원 준다고 하면 뭐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준 거는 가계약금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계약금인 것 같은데 이 민법 조항에서 말하는 거는 가계약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과연 배액의 기준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최근에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23일에 선고되었고요. 요 내용은 나중에 판례 번호를 기재해 두셨다가 자세히 한번 보시되 지금은 보세요. 연두색 부분을 보실까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저희 사안에 비추어 보면 저희가 실제로 1,000만 원만 줬죠. 그렇지만 약정 계약금은 7천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집주인이 1억 4천을 줘야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자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1,000만 원 줬는데요. 계약금 7천만 원이니까 1억 4천 정도는 집주인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14배란 말이죠. 이게 로또보다 더해요. 그래서 이런 뜻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상담자분이 굉장히 흥분하셨었거든요. 아니 내가 1,000만 원 주고 1억 4천을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야 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한번 이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보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대법원 판례의 사안을 한번 봤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정말 강대강의 만남이었어요.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판례를 만드신 두 분은 꽤 연로하신 두 분이었어요. 뭐 60대시고 한 분은 70대시고 집주인이 아마 더 연로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두 분 다 성격이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흘러간 사안을 보시면요. 저랑 한번 보시죠. 2013년에 3월 25일에 두 분이 집주인의 서초동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매하시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시고 계약한 당일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날 집주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속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일단 1천만 원은 준 상태였고 특별하게 여기서는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 몰치 또는 배액 상환으로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기준이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뭐 매수인으로서는 잔금을 제때 지급 안 하는 것이나 아니면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때 제공 안 하는 것이나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이 깨지면 누구가 일반이 잘못해서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아예 특정을 해놓자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법원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매수인께서 일단 2천만 원 줬으니까 이제 나는 집이 생기나 보다 하면서 다음날 1억 원을 은행에 가서 집주인 계좌로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1억 원이 안 넣어지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집주인분이 마음이 바뀌셔서 셉니다. 계좌를 아예 폐쇄해버리셨어요. 계좌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고 싶은 사람이 돈을 주고 싶어도 계좌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은행에서 이분이 당황하셔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오신 거죠. 내가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1억 원을 스프를 갖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왔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집주인분이 안 파신대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저라면 그 상황에서 뭐 그래요? 그러면 준 돈 1,000만 원이나 주시고 뭐 없었던 걸로 뭐 이렇게 저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매수인께서는 뭐야? 좋아! 나는 그러면 법원에 가서 돈을 맡기겠어 하고 다음날 바로 계약금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분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었죠. 매수인이 1억 원을 공탁한 같은 날 그래? 나 1,000만 원 받았으면 나 2배인 2천만 원 받고 계약 없었던 걸로 할래? 이러면서 2천만 원을 법원에 또 맡기신 거예요. 두 분 다 돈을 맡기신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집주인분이 매수인한테 나 계약 없었던 걸로 하겠어요. 2천만 원 맡겨놨으니까 그거 들고 이제 나한테 말 걸지 마셔. 이렇게 된 거죠. 통보서를 보내셔서 매수인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그냥 그래요. 말아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매수인분이 계속 기다리시다가 원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정도 돼가지고 공인사무소에 잔금을 실제로 지참하셔서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나 잔금 들고 갈 거니까 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다 만들어서 갖고 와라 라고 미리 집주인한테 또 보내신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잔금을 다 마련하셔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수인이 가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앉아 계셨죠. 당연히 집주인이야 무슨 소리야 나 계약 안 한다고 법원에 공탁까지 다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매수인분이 안 나타나? 그러고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6월 3일 그러니까 처음 계약은 3월에 있었고 3월 말에 계약금 모두 지급하신 다음에 4월에 잔금 들고 또 공인중개사무소 가셨다가 그래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니까 또 한 달 정도 더 기다리셨다가 집주인 너 잔금 기일에 참석하지 않아서 현재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어. 4일 뒤까지 등기서를 교부 안 하면 나는 더 이상 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냥 해제하겠다라고 통보서를 보내시고요. 실제로 이제 6월 7일에 되니까
계약금은 다시 법원에서 회수를 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매수인이 3월 27일에 사실 계약금, 나머지 계약금 다 주셨죠. 1억 1천만 원을 계약금을 다 주신 상태예요. 그리고 결국 이 판례에서는 대법원이 항소심이 7,700만 원 정도는 손해로 배상을 해라. 집주인 당신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났지만 여기서는 그 결론 자체가 아예 1천만 원만 줘도 7,700을 받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은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특별한 특약이 있었는데요.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기준이다라는 특별한 특약이 있었고 법원에서 적정히 감액을 해서 7,700만 원을 주라고 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 집주인이 이 판례에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던 게 아니 준 돈의 2배인 2천만 원을 줬는데 그럼 계약이 없었던 거지 565조 1항도 몰라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던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보신 게 아까도 판례 사안을 보셨지만 이 계약에서는 1억 1천만 원이 계약금이었거든요. 약정된 거. 그래서 또 심지어 매수인이 적정한 때에 1억 1천만 원 전액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2억 2천만 원을 줘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궁금해 하셨던 것처럼 나 가계약금의 14배인 1억 4천 받는 건가요? 이런 결론은 사실 어렵고요. 요거는 좀 특이한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저희 의뢰인의 사안으로 다시 가보시면 여기서 1,000만 원을 지급하셨죠? 근데 이제 2천만 원을 주면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자 이제 상대방이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2천만 원 그거 안 받을 거고요. 저는 원래대로 계약금 나머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다 드리겠습니다. 안 받겠다고 하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탁을 해두고 매매 계약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유효하게 되고 있으니까 내가 착착 중도금 잔금 원래대로 줄 테니 당신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라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파트 값이 워낙 계속 천정부지로 솟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상담자께서는 이렇게까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전 2천만 원 받고 적절한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뭐 소송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아마 제가 이 소송을 맡아서 진행을 했으면 일단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는 계약금은 다 공탁을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을 전부 공탁을 해두면 계약금은 원래대로 다 준 것이 되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시키고 싶으면 1억 4천만 원을 줘야 되는 것은 맞는 논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소송을 그렇게 진행을 해서 건물을 최종적으로 등기를 가져오면 좋고 혹시 그게 안 되면 조정해서 계약을 상대방이 정해지하고 싶으면 7천만 원의 배액을 받으면서 조정을 이끌어내면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긴 했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시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께서도 가계약 단계에서 그러니까 가계약 단계에서 돈을 주시고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대금과 매매 목적물이 굉장히 특정이 돼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까지 볼 수 있는 선에 이르셨으면 원래대로 계약금을 다 모두 공탁은 어찌면 지급하겠다고 하시면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계약을 계속 끌고 나가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